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허그가 전세보증금 반환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거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전세보증금 반환제도가 제도적 미비점도 있고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동의합니다. 보증가입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24,460건에서 19년도 말 보면 15만 6천 건으로 대단히 늘어요. 네, 이거는 허그에서 잘 홍보도 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홍보해서 더 많은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전세보증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요, 2015년도부터 2020년 7월까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략 13,621건에 4,597억 원에 달하는 걸로 집계를 했습니다. 네, 대략 그렇죠. 전세계약 해지 후 종료 1개월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그리고 전세계약 기간 중에 전세물에 대해서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서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때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보면 허그가 전세보증금 반환 대입변제 회수 현황에 따르면 2016년도부터 2020년 말까지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지 못한 미회수 금액이 있어요. 그게 대략 2,934억 원에 달합니다. 대입변제 금액의 55%, 미회수 금액이 55% 됩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 미회수된 금액 중에서 저는 이중대출 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위험성이 다수 존재하지만은 이중대출 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 파악이 안 돼요. 사기 유형으로는 보면 갭 투자에 따른 집주인의 잠적과 또 다른 하나는 전입 전출 시 제도적 허점을 노린 그 대출 사기가 존재하는데요. 저기 보시면요,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습니다. 저기 둘이 공모 관계예요. 그리고 임차인을 들여놓고서 2개월이나 3개월 때 전출을 내보내요. 그리고 나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보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전세보증금을 저 임대인이 갖고 그냥 잠적하는 거예요. 이런 사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고가 있는데, 이런 이중대출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도 관련 기관들이 대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허그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비하고 있는 대비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뭐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기 피해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저희들이 이제 개인 정보 취급 동의서 네. 그리고 확약서 이런 것들을 받으면 사실은 이런 자료들을 보관할 수 있는데 임대인의 협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임대인이 확약을 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전세금 반환 보증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네, 것이어서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사실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용 정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금융기관 간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이게 금액으로는 지금 대략 파악한 게 뭐 151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네. 문제는 너무도 간단합니다. 네. 보면은 보통 임차인들이 전세권이 아닌 확정일자를 받아요. 네. 확정일자는요, 실제로 등기부등본에 표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임차인들이 전출을 나가고 나서 만약에 전출을 일부러 내보냈다고 하잖아요. 사기를 치려고 내보내면 네. 사실 등기부등본에 보면 이게 저 전세입자가 있는지 없는지 표시가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 알고 계시죠? 예. 말씀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좀 그 의견을 좀 드리자면, 이거는 제가 볼 땐 너무도 간단해요. 그러니까 행안부, 특히 이제 전입 전출을 담당하는 그런 행안부의 주민센터 뭐 이런 거겠죠. 이런 데하고 네. 그다음에 금융권, 대출해주는 금융권하고 허그하고 서로 상호간에 데이터를 좀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런 사기에 노출되는 데는 뻔합니다. 들어오고 나서 2개월, 3개월 정도 있다가
전출을 가요. 그러면 이건 보통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러면 대략 2 내지 3개월 또는 4개월 단기간에 전출을 나가는 이런 세입자가 있다라고 하면, 전세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들을 금융권이나 그리고 국토부나 이런 데 통보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시스템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저는 허그가 좀 준비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저 사장님, 뭐냐면 전세금이 7억이 됐든 5억이 됐든 이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인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면 행정적으로 좀 불편함이 있어도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이거를 보완해내는 게 국가의 임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뭐 내 집은 아니더라도 마음 놓고 전세를 들어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저희 의원실하고 상의해 주시면 대략 저희가 갖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의논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행안부 건의 뭐 등 여러 가지 그런 통지 시스템 구축 가능성을 한번 검토해서 의원님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질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